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는요,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참여 가능하고요. 자, 이 주제를요,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관련 얘기는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일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달 말 한국당 전대 열리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주요 또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백승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3자 구도가 맞습니까?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아직 이 후보들 공식 등록을 안 했고요. 네네. 그에 따른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신일로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났는데 지금까지 인지도나 여러 가지 또 공인된 것이라 공인 안 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들 지역이든 서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강체제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흥행은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전당대회가 최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특히 당원들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컨벤션 효과예요. 예, 흥행은 굉장히 성공하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열돼서 이제 약간 이것이 화합의 어떤 전당대회가 안 되고 좀 분열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거 잘 마무리하면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네네. 특히 정당 구도에서 양당 구도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오신환 의원 미안합니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전당대회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긴장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초에 여론조사 두 가지가 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차기 대선 주자 1위라고 하는 점. 네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 전주보다 2.4% 정도가 상승해서 아마 역대 최대치의 지지율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 잘한 거 없잖아요. 네, 잘한 거 없는데 그 10%나 이전에 비해서 10%나 더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어쨌든 보수 야권의 지지층이 집결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분이 누가 됐든 간에 홍 씨가 됐든 황 씨가 됐든 오 씨가 됐든 예.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 전열을 가다듬는 야권의 전열 정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3년 차의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긴장하고 바라봐야 되지. 저기서 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해라고 네네. 하는 방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야권의 전달 정비라는 얘기 나오면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누가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선정할 문제고요. 예. 다만 그 상강구도에 오 씨가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이제 언론의 집중 또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지지도에 연관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잘한 게 없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일 것이냐 이번 네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의 어떤 탄핵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도부 이제 선정되는 당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집중해서 이 선거가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개파 간의 또다시 친박과 비박 프레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저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보면 많이 언급되는 분 중에 하나가 황교안 전 총리이신데 태극기 세력도 나라에 헌신한 분들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늘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 의원이 자유한국당 잘한 게 없다는 데 대해서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잘한 게 있어서 지금 38%를 봤습니까? 한국당이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설날 유권자 만나셔가지고 도장 받아오세요. 잘한 게 있고 또 잘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지지도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태극기 문제 나오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이
태극기 된 국민, 촛불 든 국민, 인공기 든 국민을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네네. 많이 아파요. 특히 태극기 든 국민과 촛불 든 국민 다 우리 국민입니다. 예. 오히려 제가 문 대통령이면 태극기 든 국민들을 더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더 많이 고려하겠는데 태극기 든 국민도 좋은 국민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통합을 해서 당연한 인식이고요. 네네. 황교안 전 총리께서 그런 인식은 뭐 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1야당의 임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독선 이런 것을 좀 견제해야 되는 그런 데 대한 그 생각을 같이 갖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정부도 지금 진짜 태극기 든 국민과 촛불 든 국민을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같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어느 깃발 든 국민이든 다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네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촛불을 강조하면서 태극기 든 국민을 소외시키거나 그분들을 배척하는 정치는 잘못된 겁니다. 네네. 네, 뭐 태극기 부대를 안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뭐 그렇게 하시라고 네네.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이 그리고 한나라의 전직 총리를 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수준 낮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거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오히려 색깔론을 강조한다는 얘기시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른바 그 약간 진보적인 혹은 뭐 좌파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국민 아니에요? 그 태극기는 끌어안고 진보적인 사고는 배척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무슨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시면서 뭐 주사파로 무슨 얘기야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공안검사 출신다운 색깔론 교환. 황교안 후보가 하시려고 하는 게 이 색깔론 교환이냐. 정말 답답하고요. 이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그 전 대표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왜 다투시는지 모르겠어요. 색깔론으로는 두 분이서 거의 통합해서도 단일화하셔도 되겠던데요. 예. 황이나 황이나. 그 중간지대에 대한 역할은 사실상 바른미래당 같은 쪽에서 제대로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 한국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잖아요. 네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쪽에 유리한 타겟층을 보고 거기에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갇혀져 있는 틀을 극복해 나가려면 오히려 어떤 그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탄핵 그것도 일부 이제 법치주의에 대한 그것도 부정이거든요. 네네. 아까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 불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정하는 뭐 이건 어쨌든 판결이 나오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외에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우국청정의 마음에서 태극기를 드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확장해 나가려면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의 선거 전략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867님이요. 촛불이든 태극기든 포용력의 관건입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정치 신인 아닙니까? 정치 신인이 총리는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 시작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정치 신인 맞습니까? 맞죠. 중도 신인이죠. 그래서 정치 신인으로서 본인의 정체성 이런 인형을 갖고 현대사는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 미래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이 있는 홍보로 시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굴 배척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톡에서 진박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요. 유력 후보 세 분이 다 원외인데 누가 되든 향후 국회 일정에 난항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원내하고 원내에 어떤 당대표가 있는 건 굉장히 다르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내에 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지휘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내가 갖고 있는 결함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여건에 있다. 공천권을 사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내의 어떤 장악
이제 원내에 있으면 원내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내년 4월 총선 지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정계 개편 이슈 관련해 가지고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당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뭐 민주평화당과 가깝습니까? 저는 어느 정당과 가깝다라는 것은 뭐 정책적인 사안에서 필요에 네네. 따라서 같이 연대할 수는 있겠지만요. 뭐 어느 정당과 가깝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 바른미래당이 우리 나름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해서 여전히 좀 지지도가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네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당이 올고지 홀로 서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대안 세력이 되고 어떤 신뢰를 회복해야만 된다는 네네.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지나자마자 8, 9일 날 1박 2일로 국회의원 연찬회를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 아주 깊이 있는 또 속내를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네네.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털어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예, 설 연휴 뭐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요. 그 유권자들 만나셔서 많은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30초 정도씩 좀 시간을 드릴게요. 그 설 연휴 시작하는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박 의원님 먼저. 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여전히 이제 팍팍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분들께 많이 송구한 점이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 중에도 희망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이번 설 연휴 편안하게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백 의원님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국가적으로 걱정도 많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기해년을 좀 한글식으로 해서 아마 기적같이 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연휴가 되어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정치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불거졌고요. 민생이 우선되는 그런 네네. 정치가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 때 가족들과 쓴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반드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훼손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네네.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권의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설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설 민심 잘 파악하고 오셔가지고요. 설 연휴 이후에 여의도 중계석에 좀 탄탄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청취자 여러분들 찾는 시간 마련할 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오신환, 박용진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